네,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셨네요. 지난 시간엔 제가 영상으로 대체를 했었고요. 어,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우리가 스토리지 공부를 했었는데, 어, 어디까지 했더라? 자기 디스크, 성능 파라미터,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와 하드 디스크. 네, 이 자기 디스크와 동일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는 이제 마그네틱, 똑같이 자기 디스크인데, 이, 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 그래서 이제 속도가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가볍긴 하고, 이제 들고 다니는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요거 되게 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모터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게 속도가 막 되게 빠르게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회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 레이시 적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즈가 좀 작죠, 그죠? 용량도 제한적이다. 1.4메가 720K, 5인치짜리 1.2메가 360K. 이게 좀 특이하게 이제 이게 큰데 사이즈가 크면은 아무래도 표면적이 넓어서 좀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이게 낫죠. 이게 이제 뭐 이 표면 용량보다도 오히려 이제 요 내구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디스크의 속도, 회전 속도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진다. 그래서 요 면당 트랙 섹터 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죠? 18개, 15. 트랙은 계속 똑같네요. 그죠? 하드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이거 메탈로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훨씬 더 이제 빠른 속도로 모터를 돌릴 수 있고, 요 표면 자기 형성도 훨씬 더 정밀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뭐 없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SSD를 쓰기야 하겠지만, 여전히 뭐 대용량 스토리지, 서버나 또는 데이터 센터나 뭐 여전히 이제 대용량 장치들에는 필수적인 저장 장치.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원판으로 되어 있고 레이저를 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음, 좀 이상한데?
음, 이상하다. 어, 잠깐. 아, 이게 저게 있어가지고, 가려가지고 안 보였구나. 음, 이게 줌 탭이 위에 있어가지고, 이- 음, 그리고 있어가지고, 에이씨, 이거 안 없어지네. 제목이 가려가지고, 이게 못 봤네. 이제. 줌이, 이게, 이, 자기 디스크, 하드 디스크라고 해서 좀 읽다 보니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광 디스크 기억 장치. 있네요. 슬라이드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음, 알루미늄 원판에 광이 있나, 광. 그래서 이제 뭐 알루미늄 원판에 이제 레이저 광선을 쏴서 이제 기록하는 장치다. 그래서 이 레이저를 쏴가지고 반사광이 있습니다. 빛이죠, 레이저가. 이제 빛을 쏴서 반사광에 따라가지고 강약을 인지하는 저장 매체고요. 주로 이제 그 영구적이고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데 대부분 다 멀티미디어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저장용으로. 자, 쓰기에 따라 가지고 한 번 쓰고 읽기만 되는 이제 리드 올리 주로 이제 CD롬이죠. 그리고 사용자가 한 번만 기록할 수 있는 웜 이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 한 번만 구울 수 있어요. 썼다 지웠다는 안 되고 한 번만 처음에 이제 깨끗한 거가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쓸 수 있어요. 라이터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썼다 지웠다 하는 RW죠. 리드 라이트, DVD, 램, 이런 것들. 일단은 뭐 지금 또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게 이제 뭐 CD-롬, 뭐 이게 과거에는 이제 없어질 거다. 뭐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쓰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어, 제가 요즘에 뭐 음반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전히 이게 CD롬이 있나? 요즘은 어때? 이게 그 CD로 주나? 그 CD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뭐 요즘에 뭐 국내, 국내나 해외 최근 가수들 음악 앨범들 사본 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 어떻게 저거 된 거지? 무슨 다운로드하는 키를 주는 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CD를 실제 하는 건가? 요즘에도? 뭔가 음악을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앨범을 그러니까 음악을 사는 거는 요즘의 소비는 거의 뭐 스트리밍을 거의 월 가입해서 쓰잖아요. 거의 근데 뭐, 뭐 아이돌이나 뭐 이런 저게
팬층에서는 뭐 이게 앨범을 사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예, 그래도 좀 아직은 좀 젊으시대. 아무도 없어요. 음, 음. 좀 물어봐야 되겠네. 아, 요즘 또 CD가 들어있어요? 음. 요즘에도 오디오 CD가 들어있다네. 신기하네. 음, 요즘에는 왠지 뭔가 좀 옛날이랑 그 앨범 판매 방식이 좀 다를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요즘에도 거기서 뭔가 앨범이라는 거는 좀 소장해야 되는 물리적인 어떤 그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물론 이제 밖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무슨 자켓 앨범이 뭐 이게 사진 앨범이 들어있긴 한데 그 CD라고 하는 매체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네요. 그죠? 왜냐면 요즘에 그 집에 CD 플레이어가 없는 집이 되게 많잖아요. 집에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되게 CD 플레이어가 있는지 뭐 그 일부 이제 고급 오디오 스피커가 일체형으로 된 데나 아니면 아예 완전히 이제 오디오 시스템을 따로 가지고 계신 하이파이를 하시는 분들은 꼭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잘 없잖아요. 저희 집도 없거든요. 그게 CD가.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되게 오래 요즘에는 노트북에도 CD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음, 이게 옛날 옛적에 아이맥 처음 나왔을 때는 그 CD 슬롯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맥은 CD 슬롯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거의 CD를 재생할 만한 저기 장치가 없어가지고 집에도 옛날에 쓰던 그 랩탑 하나가 CDP가 들어있는 랩탑이 있어서 그거 하나를 진짜 뭐 할 때 이제 그걸 쓰는데 그 아마 집에 플레이가 없는 집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음, 여기 있는 학생들 대부분 다 저기 어, 앨범을 사거나 그러진 않나 봐요. 안승준 학생만. 네, 그래서 CD롬입니다. 대표적인 게 앞에서 광디스크 기억장치에 그래서 레이저로 해오는 거죠. 피트라고 하는 흠집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반사광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드리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그 저렴한 가격에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이제 음반으로 많이 지금 또 사용되고 있죠. 어, 뭐, 읽고 쓰는 방식 자체는 그 기존의 하드 디스크, 광디스크, 자기 디스크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죠? 음각 속도로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회전 속도가 음각 속도로, 또는 이게 변속 속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한 그 읽어드릴 때 속도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섹터 형태로 되진 않겠죠, 그죠?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읽어드려야 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등선 속도 방식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접근 뭐 섹터에 접근하고 헤더를 이동시켜서 이제 쭉 회전 속도를 조정해서 해당 원하는 섹터를 읽어드리는 과정 자체는 뭐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디스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등각 속도는 뭐 이것도 자기 디스크에서 얘기했던 내용이랑 동일한데 그 바깥쪽 트랙에는 있는 속도 빠르고 안쪽은 속도가 느리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동일한 속도로 읽으려면 동일한 속도로 읽어드리려면 저장 공간이 상관없이 각 섹터에 동일한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바깥쪽 섹터 쪽에는 읽어드린 양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공간에 비해서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어, 그냥 리코더블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 앞에서 있던 웜 CD라고 한번 라이트 원스입니다. 그래서 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살 때 이제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초기화된 상태고요. 라이터에다가 구우면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음. 근데 복구는 안 되겠죠, 그죠? 어, RW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USB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플래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기록을 해서 들고 다닐 만한 매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살아있을 때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고 작은 용량은 큰 걸 가져가 다녀야 된다. 그러면 이 외장 하드라고 있습니다. 하드 디스크에다가 케이스를 갖다가 꽂아 놓고 여기다 그 인터페이스를 그 당시에 USB가 없어서 패러렐 인터페이스를 빼가지고 아이디를 외장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외장 하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요 인터페이스가 USB가 나오면서 USB로 대체가 됐는데 USB가 있을 때도 이 외장 하드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대용량 스토리지 서버 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뭐 뭐지? 뭐 사진 프로그램들 그죠? 그런 것들 백업하기 위해서 집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연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외장 하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실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뭐 누구한테 갖다 주거나 이런 식인데 이제 이 CD-ROM에 대한 CD-RW에 대한 요구가 많죠, 그죠? 저걸 일일이 들고 다니기 힘들고 또 이제 그냥 주기도 하고 재활용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CD-RW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무한정은 아니고 한 1000번 정도. 그래서 기록면의 상태 변화를 통해서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거는 이제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이렇게 막 상태를 보면은 크리스탈 페이지 그리고 아모포스 페이지 이래서 일종의 이제 이 LCD 성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결정 상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입사대 반사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냉각이 됐다.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우리가 크리스탈 페이지다, 결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빛을 비춰주게 되면 일정 각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규칙적으로 배열이 안 돼 있는 원자가 무질서하게 배열돼 있을 때 난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 0. 그래서 이 결정 상태가 아닌 아모포스 비결정 상태다. 아모포스 페이스다. 요 두 개의 상태로 이 영위를 갖다가 구분하게 됩니다. 510에서 700메가 정도 저장할 수가 있고, 자, 그 이후에 이제 그 엠팩 1에서 엠팩 2, 지금 엠팩 4죠. 엠팩 2가 나오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영상의 레졸루션이 엄청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고화질을.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700메가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가 단위의 용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DVD다. 영화 같은 것들 뭐 DVD로 아직 소장해서 많이들 보죠. 이것도 어, 뭐 아직도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 DVD 플레이어 보급이 오히려 더 많이 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아, 물론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서면서 DVD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 DVD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집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아, 현재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비디오 대여점 자체가 원래 이제 이런 DVD 그 빌려주던 가게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대여점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대용량 고화질의 영상을 담기 위해서 만든 저장 장치 4.7 기가바이트, 양면으로 쓰면 8.5 기가, 앞면일 때 4.7, 앞면에 2층 레이어를 두게 되면은 8.5, 그다음에 양면을 하면은 두 배로 17기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용량을 저장할 수 있다. DVD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블루레이죠. 아, 제가 좀 얘기를 잘못했네. DVD는 그래도 좀 많이 보급이 됐었다. 그죠? 근데 이 블루레이가 생각보다 이제 좀 별로 그 성공을 못 거뒀어요. 그죠? DVD까지는 많이, 매체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블루레이는 잠깐 있다가 지금 또 이제 나오긴 한데, 사실상 이제 좀, 그 다음에 인터넷, 저기, 광대역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좀, 시장이
크게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화장을 좀 더 짧게 쓴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 용량은 사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폼팩터가 일단 기존의 DVD 인치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여러분들을 본 적이 LP판 정도 크기의 DVD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근데 그 이제 잠깐 뭐 이상한 업체에서 하다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이 크기를 함부로 바꾸기가 좀 쉽진 않아요. 오히려 또 이게 또 미니 디스크라고 또 소니에서는 또 작게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좀 활성화되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인치 규격은 거의 딱 고정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용량을 늘리려 한다. 그러면은 이 트랙 사이가 엄청 좁아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좁아지려면은 결정적으로 이게 반사파를 보는 거기 때문에 파장이 짧아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400 나노미터 파장을 쓴다. 그래서 총 25기가바이트. 아까 한 16기가였는데 한 10기가 더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듀얼로 쓰면은 50기가까지도 가능하다. 음, 읽기 전용. 뭐 요것도 다 이제 뭐 재기록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재기록 가능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시장에서 실제로 써본 적 없을 겁니다. 이게 뭐 좀 이제 한동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단 복제죠. 무단 복제. 그래서 이게 저작 인증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블루레이를 읽어 드릴 때 처음에 이제 무단된 복사가 돼서 플레이어가 못 읽게 만드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레이드입니다. 레이드. 리던던 어레이 오브 인익스펜시브 디스크에서 우리가 이제 대용량 장치를 쓰고자 할 때 이제 하나의 디스크 가지고는 못 만드니까 구현이 불가능하니까 독립된 디스크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로 만드는 거 클러스터로. 그래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용량을 늘리죠. 그리고 두 번째,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봐야 될 텐데, 두 번째는 병렬 처리. 병렬 처리.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성을 높이는 신뢰성. 자, 요거는 이제 뭐 좀 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신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여러 개 스토리지에. 그러다 보니 이제 신뢰성을 강조하게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걸 백업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뭐 장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운영체제에서는 아, 이 싱글 하나의 논리적 디스크로 인지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장치 수가 늘어나면 오류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패러티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리던던 어레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버전들이 쭉 있습니다. 0번부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디스크를 사용을 해서 볼륨을 구성한 경우입니다.
어, 음, 일단은 볼륨에 각 볼륨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네 개의 디스크, 네 개, 뭐, 레이트 제로 이그젬플을 보면은 각 볼륨마다 네 개의 이런 디스크로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가 우리가 전체 이렇게 구성된 걸 하나의 이제 논리적인 디스크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쓰고자 하는 그 데이터에, 어, 이 스트립, 특정 데이터가 쓰여져 있는 영역, 요걸 갖다가 이제 디스크 오더를 뭐 1, 이 볼륨 1으로 묶여져 있는 디스크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각 볼륨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0, 1, 2, 3, 4, 5, 6 이렇게 씁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한 볼륨으로 묶여 있는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쭉 쓰게 되면은 여기서 같은 이제 그 데이터 버스를 타고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아무래도 여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병목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디스크에서 동시에 서로 간섭 없이 다른 볼륨에서 아,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그죠? 음, 그래서 요 디스크마다 이제 해당 같은 섹터의 위치에 저장이 돼서 같은 디스크와 같은 섹터에 저장이 돼서 우리가 특정 섹터와 트랙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각 스트림마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동시에 이렇게 읽어드려서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읽고 쓰기 성능을 갖다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특별히 오류 검출 기능은 없고 쓰다가 혹은 이제 읽어오다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여기 있듯이 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뭐 여기에서 읽어드린다 오류가 발생했다 두 번째 볼륨에서 또 뭐 특별히 어떻게 오류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를 이런 볼륨별로 이제 분산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여기 섹터에 썼는데 나눠서 얘 디스크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읽어드리게 되면 이 세 개만 넣고 이게 결국 이제 조합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빠지니까 데이터가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죠?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엄연히 보면은 이게 리던던 그 데이터 리던던트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 디스크의 어떤 사용 데이터 대비 디스크 사용 효율은 높긴 하겠죠. 그죠? 리던던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여기다 보다시피 신뢰 또한 낮다. 신뢰도가 낮다. 자,
레이드 1은 이제 신뢰도 문제를 좀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레이드 제로에 있는 내용을 어, 그 미러링한 볼륨 셋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드 제로고 그죠? 여기에 이 카피입니다. 그죠? 카피. 미러링, 반사 디스크.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가졌던 문제가 얘가 나갔다는 거죠. 그죠? 뺄 때 13에서는 놓는데 얘가 죽었다. 여기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음,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신뢰가. 근데 이제 그 쓰기가 문제입니다. 쓰기가. 그죠? 쓰기. 읽는 건 좋은데 쓸 때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쓴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를 이렇게 해주는데 미러에다가 또 동시에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쓰기 동작이 또 두 번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게 제로보다는. 그리고 이제 딱 보면은 이 소위 말해 스토리지가 곱하기 두 배잖아요. 스토리지가 일단은 너무 많이 쓰니까 이 좀 부담스럽죠. 양이 많아가지고. 음, 레이드 1을 조금 이제 그 다른 방향으로 신뢰성을 높인 게 이제 이 2입니다. 2. 그래서 데이터를 리던더시 완전히 미러링 하는 것보다는 좀 이 다른 방식으로 에러 코렉션을 해보자라는 거. 그래서 그게 패러티인데 에러 코렉션 비. 그래서 패러티 정보를 넣습니다. 그래서 패러티라는 거는 그냥 이게 아, 뭐 여기는 해밍 코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산을 하는 겁니다. 연산을 해가지고 아,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또 이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대한 패러티 또 여기에 대한 패러티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투빗 오류에 대한 패러티만 체크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러티 정보를 요 미러라고 해야 되나? 검사 디스크에다가 따로 다른 검사 볼륨에다가 집어넣는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실제 데이터 이게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요 폭이 이제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보다는 이게 그 해밍 코드를 통해서 이제 빗 컴패리즌을 한 결과값이 훨씬 적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우리가 어쨌든 이거보다 n개가 있다 그러면 n-1개만 필요하니까 각각 그 패러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쨌든 전체 디스크 숫자도 적고 앞에 2에 비해서는 여기에 n개 있으면 여기에 n개가 동일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디스크 숫자도 하나 적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는 이제 이 데이터량이 오리지널 데이터보다 훨씬 줄기 때문에 스토리지가 전체적으로 좀 효율성이 높아진 앞에서 원보다는. 자, 근데 일단은 뭐 여전히 이제 좀 볼륨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디스크가 많이 들어간다, 그죠? 레이드 레벨 3는 일단은 그거보다는 이제 그 검사 디스크 양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쭉 엑소어한 값을 갖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은, 뭐, 아무래도 이 2보다 보면은 에러 코렉션 확률이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볼륨 추가 비용은 적게 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그 싼 값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그 레이드 4에서는 이제 뭐 3이랑 이제 똑같습니다. 3이랑 3이랑 이제 뭐 방식은 똑같은데 음,3과 4의 차이가 음, 3과 4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아, 페널티 계산 방식만 좀 음, 페널티 계산 방식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이 뭐 이거 볼 때는 페널티 3에서는 각 그 페널티 계산이 바이트 단위인데 4로 오면서 특정 블락 단위로 페널티 연산을 하게 좀 그 부분만 좀 변형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3, 4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데이터는 병렬 처리가 가능한데 입출력이 가능한데 문제는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병렬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읽어드릴 때는 이 페러티 여기서 나온 거를 계산을 해서 페러티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이그젬플에서 보면은 페러티 접근이 네 번이 발생되게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그젬플에서 계속 이제 페러티 접근이 막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 결국은 이제 읽는데 아무리 이게 병렬로 처리를 해놔도 바틀렉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페러티 볼륨에서. 자, 레이드 5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페러티 이 3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페러티를 한쪽 볼륨에다 다 때려 넣었기 때문인 거죠. 그죠? 한쪽으로만 막히는 게. 그래서 이걸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만 뿌려주는 게 아니라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페러티도 이런 식으로 쭉 분산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페러티 들어가고 12, 13, 14 여기에 대한 페러티는 이제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볼륨의 페러티 볼륨을 분산시키는 형태가 레이더 5다. 레이드 6에서는 레이더 6에서는 이제 페널티 자체에 대한 그 저기 리던던시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페르티는 그러면은 에러는 안 나냐.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앞서에서는, 물론 이제 그런 식이면은 이쪽 검사 디스크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진짜 여기 말 그대로 싼 디스크를 잔뜩 넣어가지고 쓰더라도 이 중에서는 뭐 디스크가 몇 개 날라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 검사 디스크는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익스펜시브한 디스크를 써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아예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읽히면 문제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상황이. 뭔가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서 데이터가 안 오고 에러가 계속 뜨네. 이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지가 되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걸 마치 이제 상실인 양 보여주는 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게 뭐 말하다 보니까 AI가 할루시네이션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오히려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오류가 있다 그러면 오류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죠? 엉터리 데이터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이 P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P가 이제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얘가 이 디스크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그런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백업이 필요하죠. 그죠? 미러가 필요합니다. 미러. 그래서 스토어라는 걸 하나 더 두는 거죠. 음. 그래서 같은 볼륨에 같은 페러티에 대한 리던던시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이 밑에 그보다는 동시에 똑같은 섹터에 위치해 있는 다른 디스크에서 놓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동시에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2, 15에 대한 블락에 대한 페널티가 볼륨 2, 3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레벨 6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도 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자, 플래시 기억 장치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기존의 EEP롬과 달리 굉장히 빨리 동작하고 블락 단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드 디스크를 거의 대체하는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죠? 노트북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뭐 작은 가짓들, 뭐 카메라, 어? 뭐 스마트폰, 뭐 스마트워치, 뭐 기타 여러 가지 IoT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 장치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램 대용은 아닙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USB 기억 장치. USB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억 장치는 아니고, 통신 방식이죠. 통신 방식. 근데 이제 USB 기억 장치, USB 뭐 메모리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플래시에 대한 외부 사용자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USB 버스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USB 메모리 얘기하는데, 아, 그, 이 뭐, 그리고 뭐 SD 카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것도 뭐 플래시입니다. 이거 플래시 메모리 카드고 형태가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SD 버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SD 버스는 과거에 이제 컴퓨터에서 쓰던 거는 아니고 다양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카메라라든가 외부 뭐 여러 가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샌디스크가 주도하던 타입인데, 여전히 뭐 지금도 이제 휴대폰에서 많이 쓰고 카메라 영역에서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일부 랩탑에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음, 그리고 이렇게 생긴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스틱도 있습니다. 주로 소니에서 주도를 하던 건데, 요거는 뭐 소니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없어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D 이전에 이 CF 형태의 플래시 인터페이스를 쓴 이 컴팩트 플래시라고 이런 타입도 있었는데, 이제 요건 사이즈가 좀 많이 컸죠. 지금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뭐요 정도만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여기까지 스토리지 마무리하고 금요일 날은 직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